그러면은 제가 사라지니까. 예. 자, 오늘 세미나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월 하락장 좀 힘든 시기였죠.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참여하신 분들 힘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참 오랜만에 조정이죠. 올해 치면은 1, 2, 3, 4, 5, 6, 7 순탄하게 걸어왔다가 8월에 삐끗하지 않았습니까? 뭐 봄에 한번 삐끗했지만 8월에 삐끗한 게 더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러다가 진짜 뭐 큰 또 폭락장 오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도 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123차 정기 세미나에는요,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요, 8월 증시를 흔들었던 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죠. 피치사에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이게 이제 12년 전 있었던 2011년 8월 사태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우리에게 안겨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8월 중순 정도였을 겁니다. 우리식으로 읽으면 벽계원이죠. 비구이 위한 벽계원 사태. 요게 발생이 되면서 8월 증시에 큰 부담을 안겨줬는데, 이 8월 증시에 큰 부담을 안겨준 중국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아마 불안하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유튜브 미안. 유튜브의 영상들, 뭐 증시 토크 말고요, 다른 영상들 보시다 보면은 이제 중국발 뭐 이제 글로벌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죠. 분위기가 좀 살벌합니다. 그리고 비구이한 사태에 대해서도 이거는 그 중국판 리먼 사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는요, 증시 역사 속의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겁니다. 이걸 왜 중요하게 체크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올해 증시가 바로 차별화 장세로 기록이 되기 때문이죠. 올해 증시 2차 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뭐 1, 2, 3, 4, 5, 6, 7까지 정말 뜨거웠고, 8월에 잠깐 주춤하긴 하였습니다만 뭐 그 기세 아직 살아 있고요. 그리고 이 차별화 장세가 이제 다른 데로 뻗치면서 뭐 여러 가지 테마주, 초전도체, 그리고 요즘은 뭐 양자 컴퓨팅, 등등 여러 가지 테마주들로 뻗쳐나가고 있는데, 이 차별화 장세가 발생한 이후에 주식시장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는지 과거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8월 증시 한 장짜리 그림과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제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죠?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눕기를 딴다고 이제 영상에서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의자 헤드가 가끔씩 이렇게 번쩍번쩍 나옵니다. 귀신 아니니까요. 그냥 편하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으면 채팅창에 숫자 1번 올려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 1번 눌러주시는 게 빨리 진행해라 하고 재촉해 주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야, 요즘 보면은 이제 중국이 상태가 안 좋죠. 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예. 불과 2020년, 21년, 예, 심지어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이 뭐,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예, 세계 패권을 가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좋을 것이고, 금융시장도 좋을 거야, 라는 분위기에서, 예, 중국 부동산 기업들의 부실이 빵야 터지면서, 예, 그 이야기들 쏙 들어갔죠. 예, 이제 불안한 이야기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언급드린 대로 비구이한 사태, 벽개원, 한국말로는 벽개원, 영어 이름으로는 컨트리 가든, 예, 컨트리론, 예, 옛날에 예, 기타 치시던 분들은 좀 아시죠? Take me home, 컨트리론.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예, 그냥 대충 이해해 주십시오. 예. 자, 어쨌거나 예, 비구이한 사태 이후 그것이 하나의 트리거가 돼가지고 중국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미치고 이게 연쇄적으로 한국에도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 예. 예, 아니 좀 걱정되긴 합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약해진 고리라는 용어입니다. 약해진 고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뭐 사회적인 현상이든 아니면은 뭐 과학이든 경제학이든 예, 어떤 곳에서든 스트레스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요. 하나씩 뭔가 좀 약한 곳에서 파열음이 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다. 근데 양쪽이 팽팽해. 팽팽해서 줄이 계속 당겨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밧줄 중에 하나가 예, 약한 밧줄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하죠. 예, 그런 것처럼 쇠사슬로 단단하게 엮여 있는 어떤 쇠사슬이 단단한 예, 그 쇠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텐션이 가해지다 보면은 어떤 고리에서 예, 그 중에 약한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탱 하고 소리가 나면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게 약해진 고리라는 현상이에요. 자, 그게 보통 경제학에서는 예, 금리가 꾸준히 상승해서 중금리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예,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죠.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빚을 못 갚는 주체들, 경제 주체들이 생기게 되고 그 경제 주체들이 예, 뭐 견디기 힘들어도 견디죠. 힘들어도 견디는데 어느 순간 되면 못 견디는 애들이 등장하고 그것이 이번에 중국의 예, 부동산 개발 회사들 비구이한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림상에 보시는 것처럼 어유 뭐 이렇게 녹슨 고리들 많잖아요. 예, 금리가 계속 예, 미국에서 올리다 보니까 예, 이 고리 중에 뭐 견딜 수 있는 애도 있지만 여기 뭐 이렇게 썩을 정도로 예, 작은 애들은 문제가 팍 발생하면서 쫙 제껴지겠죠. 그게 이번에는 예,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비구이한 사태 이전에 2021년 가을일 거예요. 가을하고 그리고 작년까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헝다 사태, 예, 작년이 아니고 21년 가을일 겁니다. 헝다 사태 이후 문제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 중국은 잘 강제로 숨기다 보니까 숨겨 했는데 예, 비구이한 사태는 숨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8월 6일, 8월 6일이 언제야? 일요일이네요. 예, 그 주말에 회사채의 이자 330억, 한화로 330억 원을 미지급하면서 예, 비구이한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구이 위안이 헝다보다 4배의 프로젝트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만 중국 부동산 매출의 1위인 중국 부동산 기업 중 매출 1위인 개발업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판 리먼 사태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등장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자, 최근에 비구이안 사태 이것으로 인해서 11개의 위안화 채권, 비구이 위안의 11개 위안화 채권이 10분의 1 토막. 이건 그냥 휴지가 된 거죠. 채권이 10분의 1 토막 나면 이건 거의 뭐 쩡크입니다. 거의가 아니고 완전히 쩡크가 된 거죠. 휴지가 됐어요.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로도 못 씁니다. 여러분들 증권 현물로 받아보신 분, 이제 주식 시장에 오래 계신 분은 이제 현물로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지금은 전자증권으로 발행이 되니까 현물 증권을 받아보신 분은 거의 없을 텐데, 이 증권은 이제 주식하고 채권, 그 외 등등등 다 포함하는데, 요 증권을 현물로 받잖아요. 진짜 빳빳합니다. 거의 뭐 상품권 정도 두께로 제법 커요. 채권도 마찬가지로. 그 휴지로도 못 씁니다. 이제 휴지보다도 못한 얘기죠. 뭐 그거보단 좀 낫겠네요. 그나마 이제 나중에 만기가 되면 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래도 뭐 액면가는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비구이안 사태 이전에 헝다 사태가 2년 전 터졌을 때 당시에 227억 달러 규모의 디폴트 위기가 있었어요. 227억 달러? 뭐 얼마입니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가까이 되죠. 와. 그리고는 2년 동안 그냥 덮어버렸어. 뭐 숨겼어. 그러다가 최근에 헝다는 해외 채권에 대해서 디폴트, 지급 정지 내지는 뭐 이런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비구이안 사태가 터진 것이죠. 그런데 이게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전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월 중순에 뭐 지금은 좀 가라앉았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급하게 흘러갔죠. 비구이안 사태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 국제신탁이 3,500억 위안에 우리 돈으로 한 64조 원 되는 규모의 만기 상품 상환을 연기했어요. 우리 만기 됐는데요. 돈을 지급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기에 5억 이상 투자한 투자자가 1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중룽 사태도 이거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만 그 비구이안 사태가 금융회사인 중룽국제신탁까지 영향을 주면서 이게 리먼 사태급으로 파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주 지나면서 뭔가 좀 덮는 분위기 이게 덮는다라는 얘기가 잘 처리됐음이 아니죠. 잘 그냥 덮었어. 계란덮밥처럼 오므라이스처럼 계란으로 이렇게 살짝 일단 덮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가 그나마 한숨 돌리긴 했지만 뭐 계속 저 이슈는 뭐 비구이안 사태가 이번에 터졌으니까 또 다른 곳에서 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 결과 8월 증시가 일단 8월 초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중국발 비구이안 사태가 시장을 뒤흔들었어요.
이제 뭐 미국 증시보다도 아시아 증시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상해 지수 같은 경우 예,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8월 초 대비해서 거의 한 대략 예,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10% 가까이 예, 하락했죠. 오늘도 하락했어요. 그리고 항생도 여긴 항생은 포기야, 포기. 예. 항생은 거의 확실하게 10%. 예. 항생은 왜 포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음,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 오늘 세미나면서 제가 잔가지로 자주 넘어가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홍콩 증시를 이야기할 때, 예, 홍콩 증시를 이야기할 때, 아시아의 뭐다? 금융허브. 아시아의 금융허브라고 불렀어요. 예,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해외 그 금융 사이트, 예, 영어로 나오는 금융 사이트들 가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없어도 홍콩 항생 지수는 꼭 있어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시아권의 허브이기 때문이죠. 뭐 지금도 허브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명성이 죽었어요. 명성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 중국이 지금 계속 보여온 일련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홍콩은 그냥 하나의 성급으로 예, 예, 그렇게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이 뭐 거의 뭐 예전에 홍콩이 중국에 다시 하향됐을 때만 해도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성 내지는 그보다도 더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증시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지인들이 홍콩 나 뭐 샀어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번에 비구이안 사태도 홍콩 쪽에서 예, 홍콩 쪽에서 발생했죠. 그러니까 상해 종합보다도 예, 더 가파르게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로 예, 제법 빠졌습니다. 그나마 이제 중국 중화권 증시에 비해서는 덜 빠졌고요. 예, 그래도 많이 빠졌죠. 자, 일본 토픽스 지수, 예, 토픽스 지수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아 증시에 부담을 준 것이 바로 이번 비구이안 사태로 인한 중국발 금융 부담이 예, 아시아 증시 전체로 부담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일단은 위기를 지나기 위해서 예, 금리 인하 단행했죠. 예, 역레포 금리를 1.8%로 0.1%포인트 낮추고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도 2.5%로 0.15%포인트 낮추면서 한국 돈으로 111조 원의 유동성 공급 효과를 예, 만들었습니다만. 예.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미국은 지금 긴축을 하면서 유동성을 조이고 있는데 중국은 유동성을 푸는 상황이야.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만약에 저게 진짜 큰 문제다. 그러면 저기에 효과가 있을까? 좀 뭐가 약한 거 아닐까? 지금까지 미국이 뭔가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생길 때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비한다면 뭔가 좀 간의 기별이 좀 안 가는 예,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조금은 예, 오므라이스 덮밥처럼 계란의 얇은 막으로 위기를 덮어놓긴 했지만 그 유동성 규모가 여기 예, 생수병 500ml 정도로 예, 강에 뿌리는 것만큼 유동성 공급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예, 가끔씩 받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할 것은 어쨌거나 유동성 공급해서 중국 정부가 진화를 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려고 해요. 진짜 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나름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자,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 같으면은 어떻습니까? 효과가 바로 나올지 안 나올지를 바로바로 공개하고 그것이 바로바로 금융시장에서 바로바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아마 효과가 있든 없든 일단 숨길 겁니다. 만약에 안 좋아? 그럼 숨겨. 좋아? 그것도 좀 숨겨.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뭔가 안 좋게 흘러가는 안 좋게 흘러가는 상황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 주처럼 뭔가 중국 증시는 빠지고 있는데 뭔가 이제 비구이한 얘기도 안 나오고 좀 조용해졌는데 그런 식으로 겉으로는 진화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특히나 이제 중국은 이거 조용해 하면 조용히 하잖아요. 하지만 뉴스를 장악하든 중국이 뉴스를 억제하든 자기들은 이제 잘 봉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로 한다 하더라도 숨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위안화예요. 위안화 가치. 여러분들 요 위안화 달러 위안 환율 차트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계속 보세요. 그럼 재미있게 흘러갈 겁니다. 자, 비구이한 사태 등 일련의 상황들이 제대로 봉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위안화가 꾸물꾸물 그러니까 달러 위안이 꾸물꾸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도 원화 가치도 그 가치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중국에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원화도 덩달아 떨어진 경향이 만들어진 것이에요. 이게 이제 차후에 너무 급하게 전개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뭔가 시장이 발작을 살짝 하면서 저희 중국에 뭔가 일이 또 터졌나 본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는 이렇게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료를 보게 되면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긴축이에요. 미국은 긴축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차트가 광의의 통화, M2, M2 흐름인데 미국은 긴축을 하면서 이렇게 쪼르륵, 양적 긴축하면서 이렇게 쪼르륵, 금리도 인상하면서 쪼르륵, 통화를 줄이고 있는데 중국은 요즘 뭐 문제가 있나? 해도 그냥 계속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어요. 한쪽은 쥐어쥐고 긴축으로 쥐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돈을 풀고 있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마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쪽에서는 뚝 맞겠다고 뭐 계속 볼을 쌓고 흙도 쌓고 그러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물 공급하겠다고 양수기로 계속 물을 퍼붓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지금 이게 글로벌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미국은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요. 뭐, 이번 주 보내면서 미국의 파월 의장이 긴축을 조금 안 할지도 몰라라는 말을 할지도 몰라라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기대감에 시장이 뭐 잠깐 반등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예, 긴축하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죠. 예. 긴축을 멈추기에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완화적 정책으로 가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셉니다. 예. 말이 너무 길었네요. 근데 중국에서, 미국은 긴축하려고 이제 밸브를 급하게 잠그다가 요즘은 좀 이제, 일단 잠그는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금융 완화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예, 그거마저 안 하면, 예,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관련 기업들 그냥 다 무너져 버릴 거예요. 예, 아마 그 한두 해 전에, 몇 년 전이었더라? 중국 부동산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방송국에서 했었어요. 거기 보면은,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분들이 뭐 우리나라도 많지만 중국도 많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인테리어가 안 돼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하면. 우리나라는 요즘 좀 하자가 많아서 그렇지. 그래도 이제 신규 아파트 분양 받으면 이불 들고 가면 어쨌거나 그 안에서 잘 수 있어요. 샤시도 있고 뭐 도어락도 있고, 예, 물도 뭐 잘 나오고. 근데 중국은 아무것도 없는 깡통입니다. 깡통. 예. 샤시도 없고 그냥 도배도 안 돼 있고 바닥은 이제 콘크리트. 예.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막 몇십 개씩 샀네 막 그래요. 투자 목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화된,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아파트들이 뭐 많네, 뭐 그런 식의 그 다큐멘터리였는데, 지금 이제 그 아무리 분양을 하려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중국이.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 2년 전에 홍다 사태, 이번에 비구이안 사태 연달아 터지면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금융 완화 정책조차도 중국 정부가 안 할 경우에는 그냥 뭐 도미노 슈퍼쇼가 돼버리는 거예요. 도미노 슈퍼쇼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도미노 슈퍼쇼가 돼버리면, 예, 심각해지죠. 뭐 이미 중국은, 예, 청년 실업률 발표 안 하잖아요. 예. 아마 제 생각엔 50%는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 국가들의 실업률에 곱하기 2는 해야지 현실적인 실업률이 아닌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청년 실업률이 뭐 마지막 발표가 20 몇 %였으니까 곱하기 2 하면 절반 정도는 집에서 놀고 있는 분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은 의외로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예. 중국은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 펌프 역할을 할 것이고, 미국은 저 뭐야, 어디선가 계속 물이 들어와,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 하면서 긴축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 한쪽에서는 물을 퍼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물을 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예상외로 더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고금리 상황, 예, 지금 5.5까지 올라간 고금리 상황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약해진 고리에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 예, 이게 중요합니다. 부정적?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뭐 달려가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중립입니다. 예, N. 예, 기어 중립받고, 예, 이번 중국 이슈가 부정적이냐? 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냐? 아, 그것도 아닙니다. 중립입니다.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유동성은 늘어나면서, 예, 뭐 중국이 아무리 뭐 경제가 폐쇄적이라고 하더라도, 예, 유동성은 우리나라 쪽으로도 영향을 일정 부분 줄 수밖에 없죠. 예, 유동성이 넘어오면서 글로벌하게는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자극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그 유동성으로 인한, 예, 주식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도 있을 거예요. 다만 약해진 고리가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키겠죠. 중국에서 뭐 어떤 그 부동산 개발 회사가 야, 얘 또 문제가 생겼대 하면서 뻥 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제3국, 예, 뭐 그런 대로, 예, 좀 먹고 사는 어떤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그때마다 간헐적으로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하게 있다 한 번씩 뭐 이런 식으로 예, 이건 모르고 이런 식의 분위기.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예, 뭐 볼 때 뭐 시장을 급등시킨다 이런 재료는 아니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부정적이냐, 가끔은 그럴 수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 전체적으로는 중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가 진짜 바닥일 것이냐? 여러분도 이거 중요하잖아요. 언제가 진짜 바닥일 것이냐? 어렵습니다.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확실한 것은 큰형님인 미국이 어느 정도 완화적 스탠스로 돌아가는 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고 써놨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을 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완화적 정책을 펼치고 있죠. 만약에 중국마저도 긴축을 했다면 우리 모두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었겠지만, 한쪽에서는 그나마, 예, 물 퍼내고 있는데 물을 붓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중국이 물 퍼붓고 있다면 미국이 최소한 물을, 예, 퍼내지만 않아도 이거 긍정적이지 않을까? 예, 좀 완화적 스탠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브레이크가 잡히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몰라요. 원래 작년에 시장에서 예상할 때는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금 현재는 시장에서 예상하기에 내년 정도로, 예, 많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냐? 그거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뭐 긍정적이냐? 그것도 아니고, 올라가려고 하다 답답한 그러한 과정, 인내의 시간이 제법 길게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 좀 마음을 단단히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뭐 주식 시장 떠나야 되겠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예, 시장이 재미없더라도 그 안에서, 예, 재밌는 흐름이 나타나는 영역이 또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2부에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2부에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잠깐, 자, 우리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2부로 넘어갈게요. 김진선님 1등으로 오셨는데 몸살 때문에, 좀 고생하셨었다라는 댓글 남기셨었죠? 거의 다 나오셔서 다행입니다. 자, 노가다 소프트님, 잠시만요. 어서 오시고요. 알파카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윤소정님 반갑습니다. 청소리랑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좋은 이웃 만들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레드블루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임스 최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도성훈님, 문혜규님 어서 오십시오. 안준만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석강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소박인생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주화임마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실까? 리스트를 참가자 리스트도 있는데 요거를 제가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조금 어렵습니다. 제 라이브를 거의 매일같이 하면 기능을 잘 알 텐데 아직도 조금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미나 주제 슬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코스염을 달았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일로 가면 일로 쫓아, 일로 가면 일로 쫓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 방송 초반에 제가 요거 한번 잡으려다가 방송 사고 낼 뻔했죠. 갑자기 제가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제 뒤에 뭐가 한 번씩 보일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의자 헤드가 가끔씩 이렇게 훅훅 나오는데 그거 뭐 무서운 거 아니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미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왜 이렇게 칼칼하지? 자, 증시 역사 속의 차별화 장세, 그리고 그 전후에 나타난 증시 현상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제가 두 번째 주제를 꺼낸 이유는 2023년 증시는 그야말로 차별화 장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2차 전지 관련한 에코프로 배 아파. 여러분들도 아마 배 아프신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증시 역사 속에서 차별화 장세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제법 많아요. 그리고 올해 차별화 장세 역대 수익권의 차별화 장세입니다. 역대 수익권. 왜 수익권이냐? 너무 일방적이야. 일방적이다 못해서 7월에는 어땠어요? 전 국민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본인들이 보유한 종목들 싸그리 팔아가지고, 팔 때도 또 어떻게 팔았어요? 아래 호가를 패대기 치면서 파 쳐가지고 매도한 다음에 그 돈으로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주를 쫙 샀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수익권의 차별화 장세입니다. 이따가 그 순위를 보여드릴 거예요. 2023년 차별화 장세는 몇 위 정도냐? 1999년 이후로 카운팅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차별화 장세 있었어요. 뒤에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생각해 보면은 99년 IT 버블 발생하기 직전에 97년 연말에서 98년 이건 뭐 가슴 아픈 IMF 사태가 있었고,
그 사이 98년 여름부터 해서 99년 넘어갈 때 증권주가 뭐 10배, 100배씩 상승했고 엄청났죠.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90년대 초반에 뭐 저퍼주 열풍, 저 PBR 열풍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전으로 넘어가면 80년대, 예, 80년대는 이거죠. 트로이카, 무역, 은행, 뭐 건설, 예, 이런 잘 나가는 종목들만 잘 나가던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요거 과거는 이제 모르는 분들도 많고, 예, 기억 속에서 많이 희미하니까 1999년 이후로 제가 한번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차별화 장세, 올해 차별화 장세,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올해 차별화 장세는 2차 전지와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한 정말 화려한 랠리죠. 오늘 낮에 제가 잠깐 이제 점심 먹고, 예, 운동하면서, 점심시간에 운동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영을 이렇게 쭉 하는데, 오늘은, 와, 황제 수영했어요. 아무도 없어, 수영장에. 예. 한 명? 뭐, 한 명도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저 혼자 수영하는 거랑 진비 없었는데. 야, 에코프로가 그게 올해 초에, 부터 해서 10배 올랐네. 순간, 배 아프더라고요. 수영하는데 배 아파. 큰일 나죠. 예,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엄청나게 올랐죠. 예, 뭐, 남녀노소 가릴 것도 없고, 예, 뭐, 인터넷에 여기저기 커뮤니티마다 난리 났습니다.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 자산, 뭐, 다른 주식 다 팔아서, 예, 2차 전지 관련주에, 예, 올인 했죠. 올인하고 수익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시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차별화 장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차별화 장세는, 좀 짧게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어 왔고요. 예, 자잘하게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있어 왔고, 한 2, 3년 내지 한 5년에 한 번씩은 좀 굵직하게 있었고, 한 10년 단위로는 엄청나게 큰 게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은 전혀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전무후무한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면 증시 역사 속에 차별화 장세 언제가 있었느냐? 우리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예, 1999년 닷컴 버블입니다. 예, 닷컴 버블. 예, 회사 이름에 닷컴만 붙여도 엄청나게 폭등하던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요즘도 비슷하죠? 회사 이름에 뭐, 예, 뭔가 뭐 DX, 뭐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뭐 뭔가 붙이면 주가가 폭등하는데 요 시절엔 회사 이름에 닷컴 또는 회사 이름에 테크, 예, 요때 이렇게 하면은 주가가 기본 10배, 예, 뭐더 올라가면 뭐 100배 막 그렇게 올라가던 시절이 1999년 닷컴 버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회사 이름에 테크를 붙이는 게 조금 이제 유행처럼 남아 있는데 요때가 원조예요. 예, 그래서 저 때는 정말 요즘은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때 당시로 치면 뭐 벤처기업까지는 아니고 신생기업이 땡땡 테크 아니면은 우리 회사는 홈페이지 만들었어요. 닷컴이라고 붙이면 너도 나도 투자하고 달려들어. 예. 제발 장외 주식 한 주라도 주십시오 하면서 그랬던 시절이 저 때입니다. 평가를 하자면 그야말로 미쳤습니다. 예. 그 손담비 씨의 노래 미쳤어처럼 미쳤어 진짜 미쳤습니다. 예, 그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지금 방송 들어와 계신 분들 42분 계신데요. 지금 리얼타임으로 예, 1999년 우리 투표 한번 해봅시다. 이 투표 기능 어떻게 하는 거지? 시청자와 소통하기. 여기 있네요.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자, 1999년
닷컴 버블을 경험하셨나요? 예. 예, 아니요. 자, 설문 올렸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안 되나? 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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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나 경험했는데. 아, 이거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 저는 투표를 못하나?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기능이 익숙치 않아서. 예. 이거 뭐, 이거 쭉쭉쭉, 예, 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현황을. 어떻게 들어가지? 어? 예, 지금 계속 투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략,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 지금 분위기가 경험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44, 45%, 40에서 45% 왔다 갔다 하고요. 아니요 하신 분들이 6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이시는군요. 예, 한 반반인데 닷컴 버블을 경험 안 하신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흥미진진합니다. 예, 그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쳤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투자했을까? 그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다른 주식 다 팔고 터보테크가 뭐 올라간다 그러면 터보테크 타고 새로운 기술이 올라간다 그러면 새로운 기술 타고 얼마나 주문이 몰리면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죠. 예, 코프로였던가요? 아침에 호가창이 막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닷컴 버블 때는 점심 먹고 주문하면 체결이 안 돼서 저녁 먹고 오면 예, 체결이 돼 있는 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주 예전에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차별화 장세는 2003년에서 2004년에 삼성전자 중심의 대형주 장세가 살짝쿵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때는 저의 평가로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대신에 닷컴 버블 여파가 2003에서 2004년까지 이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죽을 썼어요. 코스닥 시장이 계속 안 좋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차별화 장세는 조금 이제 셌습니다. 2007년. 예. 2007년이면 뭐예요?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주식시장이 화려하게 랠리를 그리면서 주가지수 처음으로 2000포인트 도달한 때가 2007년이에요. 2007년. 2007년에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라고 여러분들 드라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거기서 이제 젊은 정준하 씨가 거기서 이제 이순재 씨의 아들, 못난이 아들 역으로 나오죠. 근데 전업투자자인데 2007년 여름 어느 날 몰빵 투자한 주식이 대박이 나면서 예, 카퍼레이드를 하고 이순재 씨 앞에서 아버지 제가 대박 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의사 역이었죠. 이순재 씨가 그래 주다야 고생 많았다 막 그런 장면인데 그날이 예, 2007년 증시의 상투였어요. 아무튼 그런 그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엠모 자산운용이라고 쓰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래셋 자산운용 관련한 펀드에 대한 사람들의 광풍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중국 관련주 해가지고 철강, 해운, 그리고 조선 등등등 이 종목들을 엠모 자산운용에서 편입을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얘네 수익률이 좋으니까 증권사에 가서 가입하기 위해서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비대면이죠. 요즘은 또 그때 당시는 지점 가서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증권사 지점이 있다 그러면 이 지점 건물을 사람들이 뱀또아리 꼬듯이 줄줄줄줄줄줄줄줄 줄 서가지고 가입하던 시기가 2007년 예 이었어요. 그때 제 기억이 그 포트폴리오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하는 열풍이 있었습니다. 예, 따라하기 열풍. 왜냐하면 이제 펀드 가입하면 펀드 운영 그 뭐 결과 뭐 펀드에 대한 뭐 현황 뭐 이런 이제 보고서가 집으로 오잖아요. 우편으로. 근데 거기 보고 아 지금 현재 내가 가입한 펀드는 뭐뭘 가지고 있네 하면서 그거 따라하는 예, 그러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심한 뒷북이죠. 우편물이 배달되는 데만 해도 며칠이 걸릴 것이고 그게 작성되는 게 뭐 리얼타임 기준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거의 뭐 분기 말 뭐 이런 식으로 시간 텀이 있었을 텐데 예, 예,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쏠림 현상이 어마어마했어요. 그 다음 차별화 장세라고 하면은 예, 2010년에서 2011년에 있었던 차화정 랠리 요것도 제법 심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자동차, 화학, 정유 예, 요 종목들이 비모 투자자문 비모는 이제 지금 자산운용사가 된 예, 두뇌를 의미하는 예, 투자자문이 있었습니다. 예, 이거 다 아니까 얘기해도 되려나 그냥 예, 그냥 비모 투자자문 예, 거기서 이제 자문형 랩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자문형 랩이 나쁜 게 아니고 요 비모 투자자문의 자문형 랩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야 여기 가입하자 해가지고 계속 수익이 났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봤더니 자동차, 화학, 정유가 예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또 따라하는 테크닉들이 생겨납니다. 예, 자문형 랩에 가입해서 포트폴리오 이렇게 보고 따라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자문형 랩의 포트폴리오를 거의 리얼타임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펀드 매니저들 사이에서도 따라하는 분도 있고 있었다라는 썰이 있어요. 심지어는 차화정 포트폴리오가 없는 펀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을 수도 있죠. 철학이 다르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 뭐 고객에게 항의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옥상의 집합. 옥상의 집합은 뭡니까? 조인트, 조인트. 때리지만 마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 아니 뭐 때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그냥 풍자로 예, 그런 식으로 살벌했단 얘기입니다. 풍자예요, 풍자. 예, 그때 당시 분위기 살벌. 차화정 없으면 분위기 살벌. 예, 이렇게만 표현하겠어요. 뭐 그랬다 합니다. 예, 조인트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예, 분위기 살벌이에요. 그냥 비유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어휴, 진짜 옥상에 모였나 보다. 아니에요. 자, 2017년과 2018년엔 셀트리온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발생한데 이때 이제 또 삼성전자도 같이 시세가 펼쳐지면서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에 차화정 때보다는 일방적이지는 않았어요. 예, 대형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셀트리온이 눈에 띄었다. 그 이전부터 조짐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강성 문화 엄청 셌거든요. 자, 그 다음으로 이게 2023년 이번에 2월 에코프로 광풍이 있었습니다.
매우 강력했고, 그리고 다른 종목을 팔아서라도, 예, 쏠리는 이런 분위기. 어마어마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증시 역사에서 봤던 이게 몇 개예요? 6개의 차별화 장세. 요거를 하나의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1999년 닷컴 버블입니다. 제가 임의로 순위를 매겨본 겁니다. 닷컴 버블 1등입니다. 예, 앞서서도 우리 설문조사를 했던 게 그때가 완전히 미쳤으니까 시장이 투자자들이 미쳤으니까 그 기억을 한번 우리 되살려 보자고 설문조사 올렸던 거예요. 지금 현재 봤더니 19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 경험하신 분들 전체 42%, 한 40% 분들이 예, 경험하셨고 60%는 닷컴 버블을 경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때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가 그립다. 왜냐면 20 몇 년 전이니까 저도 젊고 우리 애청자님들도 다 젊기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2등은 이번에 에코프로와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예, 차별화 장세 2등입니다. 예. 자, 3등은 어딜까요? 3등 어디로 했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짐작되시는 식이 있으면 뭐 간단하게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돼요. 자, 3등은 예, 차화정 랠리. 저때 예, 사람들 미쳤습니다. 예, 사람들뿐만 아니고 펀드 매니저들도 엄청났죠. 그리고 4등은 어딜까요? 예, 2007년 엠모 자산운용 펀드 따라하기. 대신에 강력하진 않았다라는 의미의, 그러니까 쏠림이 1, 2, 3에 비해서는 예, 조금 약하다는 의미에서 보라돌이로 표시를 했고요. 5등은 2017에서 18년에 있었던 대형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 셀트리온, 삼성전자 등. 그리고 6등은 그 차별화 장세의 강도가 있었나 싶은 2003, 2004. 그때를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시기, 6개의 시기, 여러분들은 그 전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제부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앞으로가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앞서 보셨던 순위표입니다. 예, 배터리 2등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에 장난 아닙니다. 닷컴 다음으로 셌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을 정도예요. 쏠림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게, 그리고 지수 상승률에 비해서 엄청나게 강렬했어요. 예, 차별화 장세가 엄청 셌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닷컴 버블 차별화 장세. 요 이후에는 닷컴 버블 붕괴가 왔죠. 뭐 살벌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거의 5분의 1 토막 더 떨어졌나? 5분의 1 토막인가? 더 떨어졌어요. 6분의 1? 7분의 1? 예. 엄청나게, 예.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는 반토막 났지만, 코스닥 시장은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나중에 2004년에 코스닥 지수가, 이게 코스닥 지수가 30, 40 이게 뭐냐. 아니, 그럼 지금 코스닥 지수가 800, 900 하는데, 20배나 상승해. 와, 대박. 그거 아니에요. 2004년에 코스닥 지수를 10배 올립니다. 30, 40이 뭐냐? 10배 올리면 300, 400.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를 과거 1999년으로 돌리면 80입니다. 80, 90. 예. 그래서 여러분도 코스닥 지수를요, 과거 99년 거 보시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가 0이야. 예, 나중에 세미나 끝나고 한번 보세요. 예. 2004년 이전에는
코스닥 지수의 소수점 둘째 자리가 빵입니다. 빵. 예, 곱하기 10배 했으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만큼 붕괴가 심했었어요. 버블도 심했고 차별화도 심했고 붕괴도 심했고. 자, 그 다음으론 무엇이 있었습니까? 차워정 랠리죠. 차워정 랠리가 있은 다음에 2011년 8월 미국 유럽 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때는 시장이 붕괴되진 않았어요. 차별화 장세, 닷컴을 생각하면 붕괴야 싶은데 붕괴는 아니고 한번 쇼크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횡보장이 오고 미국은 강세장. 2010년대 거칠 때 S&P하고 코스피가 크로스 됐어요. 그 전만 해도 1000대에서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재밌었던 게 이때 차화정 랠리 후에 스몰캡 랠리가 한국에서 나타납니다. 한 5, 6년? 아유, 그때도 좋죠. 아유, 그립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2007년에 있었던, 그때 시기 가보면 그 후에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닥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씁쓸합니다. 그 다음, 2017에서 2018년, 대형주 중심의 셀트리온, 삼성전자, 강세장, 차별화 장세 후에는 시장이 눈치 보는 흐름이 거의 2년여 지속되고 3년째 될 때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좀 재미없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뭐 다른 경제적 현상 때문에 발생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해석하기가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한 거는 재미없는 시기가 한 2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에서 2004 삼성전자 중심의 차별화 장세 후에는 2005에서 2007년 초강세장이 있었고 요 시기 때 묻지마 스몰캡 랠리가 나타납니다. 특히 2005년 이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상상,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전제 조건은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만난 인연이 계속 인연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전제가. 왜냐하면은 과거로 갔는데 역사가 새롭게 써지면 지금까지 만난 좋은 분들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과거로 가는 의미가 없는데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서는 2005년, 99년, 99 혹은 2005 요 두 시기로 가고 싶습니다. 왜냐 2005년엔 그냥 아무거나 사도 엄청났거든요. 특히 스몰캡. 그리워. 그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 6개 5개 차별화 장세 우리가 그 후의 시기를 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게 문제죠. 2차 전지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우리가 차별화 장세 후에 있었던 현상들을 보게 되면요. 뭔가 심각한 상황도 제법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닷컴 버블. 그렇게 보면 앞서 언급한 비구이 위안 사태 이런 거 감안하면 이제 증시 대폭락이네. 그건 아니고요. 그때 당신 증시가 또 과열이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만약에 과열이고 고점이라면 2008년 금융위기나 아니면 닷컴 버블과 같은 폭락장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증시는 꼭대기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좀 고개 살짝 들었다가 잠시 숨고르기 하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2008년이나 2000년 같은 그러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계륵과 같은 위치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계륵과 같다 한다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차화정 랠리 직후, 그리고 2003, 04년 직후, 혹은 이제 2017에서 2018년 직후, 보게 되면은 2017, 18년 심심했어요. 2011년하고 2003, 4 후에는 재밌던 게 차별화 장세 후에 올라가지 못했던 스몰캡 랠리 장세가 찾아왔었어요. 그것도 제법 긴 기간. 그래. 그러면 이번 뭐 2차 전지 관련한 그 차별화 장세가 지금 끝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향후 어느 시기 때는 이제 이게 다 순환이 됩니다. 예. 이게 역사가 영원하진 않거든요. 어느 순간 바뀌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몰캡 장세가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몰캡 장세. 그러려면 유동성이 좀 풍부해져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저기 미국 형님이 유동성을 더 이상 그 물 퍼내는 속도를 줄이시거나 그러시면 될 텐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때가 온다. 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 수혜를 받겠느냐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코스피의 스몰캡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스피 스몰캡. 코스닥에도 스몰캡 지수가 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의 스몰캡 지수는 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과해. 예, 과합니다. 하지만 코스피 소형은 그렇게 비싼 가격, 비싼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향후 스몰캡 장세가 온다면 코스피 소형이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즉, 우리가 차별화 장세 부분을 정리를 해보자면, 예전에 봤더니 뭐 닷컴 버블 뭐 이런 거 보니까 대폭락이 왔어. 그럴 수도 있어. 대신에 대폭락이 올 때는 어떤 전제? 증시 고점.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애매해. 그러면 차별화 장세 후에 스몰캡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스몰캡 장세가 오면은 어디가 이번에 수혜를 받을까? 2010년대 스몰캡 장세에서는 코스닥 스몰캡이 더 화끈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코스피 소용에서 오히려 상대적인 우위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세미나가 정말 알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얼타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정말, 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엄청난 거 얻어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전에 진행을 했던 투표 보니까요, 투표 내용이 1999년 닷컴 버블 경험하셨나요? 25분이 현재까지 투표를 해주셨고요. 이 중 32%, 25분의 32%면은 8분께서 경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27명은 미경험자, 68% 미경험자인데, 제가 투표를 잘못 눌러서 저가 여기에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이겁니다. 대략 한 30%대 중반에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닷컴 버블을 경험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닷컴 버블까지 경험하신 분들은 그야말로, 예, 고인물이다. 고인물. 예. 고인물. 이게 요즘 유행어입니다. 예. 주식시장에 오래 생존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8월 증시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요즘
재밌는 뉴스 기사 제목을 봤어요. 어젠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즘 가치 투자는 가치 죽자랍니다. 예. 요즘 가치 투자는 가치 죽자랍니다라는 개미들의 푸념이라는 예, 기사 제목인데요. 이게 진짜 가치 투자자 사이에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한다고 뭐 퀀트도 공부하고 하셨던 분들이 그냥 다 뭐 그냥 2차 전지로 다 갔잖아요. 다른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예, 7월에 가장 심했고, 예, 저는 퀀트예요. 뭐 했던 사람들까지 뭐 다 갔어요. 잘 가, 잘 가라고. 가란 말이야. 옛날에 그 광고 있잖아요. 정우성 광고. 가란 말이야. 낙엽 확 던지는 거. 예, 그러고 싶었지만 아무튼 뭐 그런 분들 많았다. 그런데 저는 앞서 언급드린 차별화 장세 후에 스몰캡 장세가 오는 것처럼 예, 이 이후에는 가치주 장세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요 이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몰라요. 예,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기간을 지나고 나면 가치주 장세가 생각보다 예, 강하게 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지금 화면상에 도표는요. 저의 연구용 가치 포트폴리오 연간 수익률이고요. 2009년부터 해서 이 여기 연간 수익률 노란색 막대기로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초록색 막대기는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 그리고 보라색 막대는 연구용 가치 포트의 상대 수익률.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입니다. 자, 보면 2009년 보라색 막대기가 올라오면 우위에 있었던 겁니다. 우위에 있었어요. 2010년은 그냥 그랬고 2010년대 13, 14, 15, 16 예, 좋은 때였죠. 그러다가 2017년 잠깐 역전이 됐다가 2018년에 다시 우위에 있다가 2019년에 다시 역전됐다가 2020년에도 다시 역전됐었는데 21년, 22년에 다시 우위에 있다가 2023년에 열위에 있습니다. 가치 투자 전략에 따라 틀립니다만 어떤 전략은 마이너스 가치 투자 수익률을 만드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이 지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또는 일정 기간은 가치 투자 우위의 시기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가치 죽자라는 기사를 보는 순간 저건 임계치에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오늘 123차 정기 세미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딱 하고 오늘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보니까 145분이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여기 이제 통계에 나오고요. 지금 현재 36분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뭐 이제 다른 분들께서 뭐 댓글들도 올려주셨네요. 뭘 보냐님, 문혜규님, 이모티콘 이쁜 걸로 이렇게 뭐 해주셨어요.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아직 8월 한 주 정도 남았지만 8월 여러분들 남은 기간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 바라겠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 여름에 뭔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려면 좀 날이 추워질 때 정도에 뭔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미리 떠벌리고 다니다가 안 되면 좀 창피한 거.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 항상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제가 준비한 게 완성된 그날이 되면요.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만나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날 언제가 되려나? 채팅창 하나 또 다시 설문조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설문조사. 예. 나중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하면 나중에 참석하실 건가요? 예, 아니요. 자, 올려봤습니다. 이건 내가 참여를 할 수 없구나. 저는 참여를 할 수가 없네요. 자, 여러분들, 예, 지금 투표 올렸는데요. 예. 나중에 오프라인 세미나 하면 참석하실 건가요? 예, 지금 세 분이 투표 눌러주셔서 예스라고 진하게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8분 100%입니다. 고맙습니다. 8분. 와, 정말 예, 지역이 문제겠군요. 나중에 하게 되면 일단 서울부터 하고 서울에서 하면요. 서울에서 할 때 이제 반응 보고 다시 옛날처럼 열기가 올라온다. 그러면 이제 대구나 부산 그리고 광주, 호남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 이게 주말이냐 평일이냐 이것도 변수겠군요. 예. 나중에 저도 오랜만에 하려고 그러면 긴장이 됩니다. 예. 지금 12분께서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83%. 예. 83%면은 두 분 빼고인가? 예, 두 분 빼고, 예, 참석하신다. 예. 아마 어느 지역이냐, 뭐 이런 문제일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일상이 바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자, 오늘 정기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도 이제 목이 갈갈갈갈 해가지고, 물도 앵꼬네요. 우리 다음 달에 더 알찬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또 9월이네요. 9월에 언제 정도 해야 되지? 추석 있네요. 다음 달엔. 다음 달에는 일정 잡힌 대로 안내를 드릴게요. 추석 연휴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기 세미나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엔 증시 토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큐? 노래가 어디 갔지? 뭘 들어야 될까요? 이건 너무 엔딩 노래. 고맙습니다. 다음 달 정기 세미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한 분, 두 분씩 퇴청하시면 잠시 뒤에 세미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담 없이 예, 빠이빠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김진섭님, 노가다 소프트님, 윤소정님, 알파카님, 몰보냐님, 제임스님, 레드블루님, 커먼머스님, 토시리님, 그리고 소박인생님, 그리고 파란손님, 소박인생님, 어휴, 많은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방송창 닫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종료하고 짠.